우린 한국으로 갈 Now in other 거예요. news, 국적을 Ukraine's 따서라도 가고 President 싶어요. Zelensky is in 왜 Paris 그들은 for a 유럽이나 summit on 미국이 아닌 peace and 한국을 security for his 선택했을까요? war-torn. 러시아 여성 기자 옐레나가 직접 취재한 결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그들에게 한국 여권이 의미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 난민촌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비 냄새가 묻어 있었죠. 취재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임시 텐트와 천막 병원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에서 사람들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옐레나 기자입니다. 난민들에게 다가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었거든요. 한국, 서울, 인천.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이곳 난민들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까요? 전쟁의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성 망상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텐트에 들어가 보니 5명의 여성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그들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죠.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분이신가요? 저희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녀의 이름은 알리사였습니다. 전쟁통의 남편을 잃고 여동생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알리사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빛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갈 거예요. 국적을 따서라도 가고 싶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갈 수 있다던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알리사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약간 구겨진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친구예요. 정비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은 인천에 살아요. 알리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선 내일이 없어요. 매일 폭격 소리에 잠들고 식량도 부족하고 하지만 한국은 다르대요.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무엇보다 내일이 있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여성들에게 한국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저는 알리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어떻게 한국어를 독학했는지, 한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취재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기사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로 출장을 가고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취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편집장은 승인해 주었고 저는 바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알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저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 친구 안나를 만나면 알리사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의 땅일까? 인천에 도착한 첫날, 맑은 하늘과 정돈된 거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중충한 날씨에 익숙해진 제게 이곳의 햇살은 너무도 밝고 따스하게 느껴졌죠. 난민촌의 혼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전쟁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리사가 말했던 안나를 만나기 위해 인천 외곽의 작은 정비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작업복을 입은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옐레나 기자님 맞으신가요? 알리사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안나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알리사가 말했던 한때 난민촌에 있었던 그 여성이 맞나 싶었습니다. 안나는 작업 중이었지만 잠시 쉬는 시간을 내어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 한켠에 마련된 휴게실로 들어가니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알리사처럼 난민촌에 있었어요. 삶이 끝난 줄만 알았죠. 안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나는 한국으로 들어온 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정비공장에 취직해 고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친절했지만 소통이 안 되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정우 씨가 달랐습니다. 정우는 이 공장의 관리자였습니다. 안나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였죠.
정우 씨는 처음부터 저를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시 알려줬죠.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면 옆에 앉아 그날 배운 한국어 단어를 물어보고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안나의 한국어 실력이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억양은 있었지만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으니까요. 안나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정우와 점점 가까워졌고 1년 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정우 씨가 처음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저 동정심에서 비롯된 제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우 씨는 제게 정말 특별한 말을 해주었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습기가 맺혔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살짝 닦아냈습니다. 정우 씨는 저한테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건 아니야. 대신 내가 여기서도 너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같이 해줄게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봐주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제결혼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안나에게 한국은 도피처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귀화를 준비 중이에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주말에는 정우 씨 부모님을 도와 제사도 배우고 있죠. 안나는 가방에서 파란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여권 신청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를 바라보는 안나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저랑 제 동생이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문이죠. 여기서 저는 그냥 러시아 여자가 아니라 안나로 살 수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목격하는 증인이 된 듯했습니다. 안나가 출구까지 저를 배웅하며 속삭였습니다. 알리사에게 전해주세요. 여기에 그녀가 올 자리가 있다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안나와의 만남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러시아로 바로 돌아가는 직항편이 없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인천공항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단순히 기사 한 편, 취재를 마친 기자의 귀국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입국심사장에 발을 들였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여권을 든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입국심사관들은 매우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어 추가 심사를 받고 있었죠.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세요. 독일에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체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숙소는 어디입니까? 돌아가는 항공권이 있습니까?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들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옆을 보니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게이트의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으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몇 초 만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저는 안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파란색 한국 여권 신청서를 보여주며 했던 말이요.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저랑 제 동생이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문이죠. 그때는 그저 감동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러시아 여성은 유학생인 듯 했습니다. 심사관은 그녀의 재정 증명서와 학교 입학 허가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질문도 계속 이어졌죠. 그 여성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여행객들은 여권 한 장으로 미소 짓는 심사관의 환영을 받으며 자유롭게 입국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자 심사관은 제 러시아 여권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상적인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권을 단순한 종이쯤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건 이동의 자유, 안전, 그리고 존중 그 자체였다. 심사를 마치고 공항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빨간색 러시아 여권.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제 삶의 가능성을 규정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어떤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까다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거절당할 수도 있는 현실 말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세계 각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도시들 중 몇 곳을 러시아인인 제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가가 파란색,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을까요?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의 차이였습니다. 그제야 알리사와 안나, 그리고 난민촌의 여성들이 왜 그토록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기 있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 여권은 전쟁과 불안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통행증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증명하는 문서다.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연결 비행편을 기다리며 저는 안나가 보여준 파란색 여권 신청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담고 있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마주한 지금 저는 돌아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국경 난민촌에 가 있었죠. 에디터에게 후속 취재를 요청했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텐트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였죠.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변함없이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리사를 찾아 텐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알리사의 텐트를 발견했고 가볍게 천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텐트 안에는 6명의 여성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국어 책자가 펼쳐져 있었고 스마트폰으로는 한국어 학습 앱을 켜놓고 있었죠. 알리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옐레나, 돌아왔군요. 안나는 잘 만났나요? 알리사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안나의 안부를 전하고 그녀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안나의 사진을 보여주자 여성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달라 보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알리사는 제게 조용히 텐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여러 종류의 한국어 책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회화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심지어 한국 요리법까지 있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 출입국관리소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나가 보내준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알리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경험 후 이들이 왜 그토록 한국을 희망의 땅으로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모두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건가요? 제 질문에 알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꿈이 아니에요. 그냥 제 동생이 매일 공습 없이 잠들 수 있는 나라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한국밖에 없어요. 알리사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생존과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텐트 안에 다른 여성들도 각자의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의 요양보호사 제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한국의 정보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했죠. 이리나는 요리사로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한식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한국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정비 공장을 통해, 누군가는 요양보호사로, 또 누군가는 온라인 봉사단체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아닌 삶을 바꾸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거닐며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왜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닌 한국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발전했으며 무엇보다 제도가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법원에 가면 정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찰에게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나라. 러시아 여권으로는 많은 나라가 거부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한국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받아들여준다고 들었어요. 잠시 후 텐트 밖에서 누군가 알리사를 찾았습니다. 어린 소녀였는데 알리사의 동생인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는 13살로 맑은 눈동자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공책을 들고 있었고 한글이 적힌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쓰는 법 배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대로 작동하는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깨지 않는 밤,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침, 일터에서 존중받는 하루,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 텐트를 나오면서 돌아보니 알리사와 소피아가 나란히 앉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언어 배우기였죠. 난민촌에서의 두 번째 취재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하며 기사를 써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가 아닌 더 깊은 연결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안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찾고 싶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인들의 커뮤니티를 찾아다녔죠. 그렇게 알게 된 이반은 서울 강남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이미 5째째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어요. 제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반은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의 안전성과 편리함이었습니다. 밤 12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죠.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행정 서비스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반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의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안도감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안나와 정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들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인천의 아담한 아파트였죠. 현관문을 열자 알록달록한 러시아 스타일의 장식과 한국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와 한국의 도자기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옐레나 씨,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직접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안나는 지난번보다 더 유창한 한국어로 정우 씨와 대화하며 부엌을 오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우 씨는 저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안나를 만났을 때 그저 외국인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나의 진심과 성실함에 감동했죠. 언어가 안 통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에 빠져 있더군요. 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안나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정우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국적은 바뀌어도 성실함과 강함은 그대로였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제결혼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전쟁과 불안정 속에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연결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안나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하고 명절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저를 이곳에 적응하게 해주었어요. 안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안나는 제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파란 여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안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옐레나,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리사에게 여기에 오면 새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이들의 희망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냉정함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공감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안나와 정우 씨가 손을 잡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행 러시로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와 알리사, 그리고 난민촌의 여성들을 만나고 난 후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집장과의 회의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적이나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삶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편집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사를 기대했을 텐데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저의 열정적인 설명에 편집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팀과 함께였죠. 우리는 안나와 정우 씨의 일상, 이반의 직장 생활,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또 다른 러시아 여성들의 적응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안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봐주더라고요.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죠. 정우 씨는 안나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안나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예를 들면 치안이나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죠. 촬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인천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공항, 깨끗한 거리,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원, 첨단 기술로 가득한 쇼핑몰. 이 모든 곳에서 안나는 마치 가이드처럼 이곳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가능해요. 밤 11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고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문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높여주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안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파란색 한국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안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녀를 한국인으로 대했고 출국 심사도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여권 한 장으로 세계가 열렸어요. 이제 저는 러시아 난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된 느낌이에요.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발전해갔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전쟁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마지막 촬영 날, 우리는 난민촌에서 만났던 알리사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알리사에게 한국의 소식을 전했고 알리사 역시 곧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치고 첫 방송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나라일지 몰라도 어떤 이들에겐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일을 상상하게 해주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안나는 난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희망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고 한국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러시아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한국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세상의 변화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가끔 안나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알리사도 드디어 한국에 왔고 지금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한국 학교에 적응 중이고 이미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하네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내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었죠. 안나의 이 말은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요. 한국은 저에게도 어느새 특별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국적 얻으려는 러시아 과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셨습니다. 전쟁과 불안 속에서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국가가 아닌 내일이 있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정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입니다. 파란 여권 한 장이 그들에게 존엄성과 세계를 향한 기회를 주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